네, 인철 기사동무는 제조소에 언제 왔어? 올 봄에 배치돼 왔습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설비라는 것을 아오? 예, 그런데 어쨌든 중량내려는 뽑아야겠기에. 아, 끝났구만. 어떻게 됐나요? 복잡해졌습니다. 이젠 설비도 사람도 다 잡았다. 정친절해요. 이제 방도가 서겠죠. 방도. 사고심의서가 작성되고 뒤따라 법적 처벌이 내리겠지. 다 깨진 사발이요. 입당 청원서? 누이 왜 자꾸 웃어? 예예. 그저 입당 청원서만 쓰면 당에 든다니? 들지 않고. 아버지 석 태우지 말고 운전공이나 바로 할 생각을 해라. 집안에 저 하나 당혼이 아니라고 몸살인데 온 공연히 못 살게 구는구나. 뭘 그러느냐? 아버지, 지겠다. 저희가 글쎄 입당 청원서를 쓰지 않아요. 저기 쓴 게 입당 청원서죠 뭐. 아, 그래. 소문을 적어놓는 거야 나쁠 게 있냐? 아버지, 아고 전동기도 털털 하는데 나 운전건 그만둘래요. 왜? 입당을 해도 뿌듯하게 하고 싶어요. 운영은 버젓하지 못하냐? 난 형님처럼 이 추격기 비행사나 전 누이처럼 무사가 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마땅한 자리가 나졌니? 나 영해공이 될래요. 어투소리 그만해. 누인 그 전동길이 얼마나 따분한지 알긴 해. 따분하다고 그만둘까? 운전공 2년이면 졸업해도 돼요. 하루가 천년 만점인데. 기막혀. 우리 막내가 정말 용타. 2년이 어디 적은 세월이냐? 내일 전동기를 인계해라 나한테. 아버지 한대요? 그래. 2년이면 이제 딴 일을 바라볼 때도 됐지. 아버지한테는 싫어요. 왜?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전동길 관리하시지 않았나요? 그까지 40년이 내 인연만 하냐? 이 녀석 간 떨어지 같다.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고 저런 황새 같은 소리야. 세영아, 아버지는 이제 늙었다. 갈수록 귀도 전 같지 않고 일이 힘에 부칠 적도 많구나. 그래서 너래도 그 전동기 곁에 세워 관리를 잘 해보자고 했더니 우리의 성의가 부족해서인지 전동기는 오늘 숨을 거두었구나. 부이사장도 뭐 전동기 폐기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예, 동력과에선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동력과는 물론 설비 관리 책임자의 수표를 받아야지. 예, 그래 수리공 아바를 불렀습니다. 예, 절 찾았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예. 이번 사고 때문에 사람들 문제가 복잡해진 걸 아십니까? 예. 담당 기사가 무사치 못할 것 같다는 소문이 인철 너무뿐이 아닙니다. 부기사장 너무나 나나 우리 일꾼들 문제가 다 심각해졌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수명이 다 된 전동기였다는 걸 아바이도 잘 아시죠? 알다 마다요. 이젠 제명을 다 하사라는 걸요. 그래서 이번 통에 아예 폐기해버리자는 겁니다. 예? 폐기요? 예. 다 죽은 송장을 쳤다는 보증만 있으면
담당 기사인 인철동부의 책임도 가벼워질 겁니다. 자, 여기에 수표를 하십시오. 그런데 당장 폐기를 내버리면 그 내루 생산은 어차피 그 설비로는 안 됩니다. 새 것을 받아올 때까지 내루 집회는 좀 미루어야 합니다. 자, 어서 수표를 하십시오. 수표를 한다고 아바이한테 책임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책임이야 뭐. 그저 그것마저 없어지면 당장 내루가 내루도 내루지만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인철 기사가 무사치 못하리라는 걸 아시면서. 글쎄 사정은 딱하지만 어떻게든 전동기를 살려야 하지 않겠나요? 저 영감이? 놔두어. 어디서 인정도 의리도 없는 영감이로구만. 내가 자네 기술을 믿었던 탓이야. 빨리 전동기를 검사하고 수명이 다 된 설비였다는 걸 명백히 증명해 놓게. 안 그러면 한평생 애를 써도 그 값을 보상 못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천층만층일까? 어깨를 들이밀어야 할 대목에 와서 저 하나 무사할 생각을 하다니. 전쟁 때 당원들은 그 전동기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건만 빨리. 자요. 왜 그러시오? 원삼동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소? 이놈이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일을 저지르다니. 양수기들이 모지면 지하에 물이 찰 생각을 못하고 4,000마력 전동길 연도에 소개시켰어. 뭐요? 동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쳤소? 무슨 일을 쳤는가 말이오? 일을 잘하느라고 한 것이 전동긴, 이젠 전동긴 망했어. 대체 제정신이요? 제철소의 숨통을 끌어놔도 분수가 있지. 직장에 돌아가는 맨주먹으로 아빙기를 돌리겠어. 대답 좀 해봐. 원래 성산에 소개하기로 한 건데 종황은 급하고 연대에 넣으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 연도에 넣으면 물이 찰 생각을 못했단 말이오? 제가 되돌아가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니, 되돌아가다니요. 적들이 항점한 곳으로 간단 말이오?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야 없지 않소. 그 전동기는 제철소의 염통과 가수다. 돌아가서 물을 퍼서라도 살려야지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전동기는 어차피 며칠 못 가 물속에 잠기고 말 거요. 빨리 뛰어! 빨리! 승현이! 지금 아버지, 세옥이냐? 수명이 다 된 거야 어찌겠나요? 수명.
사람의 수명도 연장하는 좋은 세월에 아버지도 참. 이젠 우리나라도 이런 대형기를 꽝꽝 만드는데 새 전동기를 빨리 만들어 오면 되지 않나요? 만들어 올 수야 있지. 하지만 당장 오늘은 어떡하고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더구나 새 전동기가 올 때까지 팔짱 찌르고 앉아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수령님께서 전동기가 숨이 졌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오늘은 어쩐지 눈을 감아도 떠도 옛일이 자꾸만 삼삼이 떠오르는구나. 이젠 옛말이다. 내가 제대돼서 다시 전동기 곁에 와보니 그때도 이렇게 전동기가 말썽이 두구나. 생사는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손맥을 풀고 앉아서 외국에서 새 전동기를 사다 주던가 만들어내라고 투정만 부리고 앉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강제 때문에 제철소를 찾아오신 수령님께서 여기 전동기 시내까지 들리시었구나. 그게 56년도죠. 수령님께서는 강제 때문에 한곁이나 기술자들과 의논하다가 답답해서 직접 기대를 다루는 동무들을 만나보자고 찾아왔어. 모두 새 전동기를 달라는 소리뿐인데 그래도 동무는 수리를 하자고 다 뜯어놓았구만 하시며 강제를 쓸 때는 많은데 전동기 형편이 이러니 어쩌면 좋으냐고 글쎄 나 같은 것에게 물어보시는구나. 나는 그때 어떻게 하든 전동기를 되살려내어 다시는 근심을 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지금 수송 형편이 어려워 그토록 걱정을 놓지 못하시는 우리 수령님이신데 이렇게 또 전동기가 수령님의 심려를 들어드리지 못하는 나 같은 당원이 천이면 뭘 하고 만이면 뭘 하랴. 아버지. 세월은 흘러서 멀어질수록 안겨준 그 믿음 잊을 수 없기에 내 한생 가슴에 품고 산 것은 땅의 뜻을 받드는 마음. 아니 이거 전동기 회전자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놈의 제비꼬리가 딱 걸리는구나. 아 걸리면 깎아버려야죠. 뭐? 깎아낸다? 제비꼬리를? 보람찬 인생의 길을 나설 때 간직한 그릇에 잊을 수 없기에 가슴에 소중히 지켜온 것은 나의 뜻을 옳지. 그렇게 해보자. 아니 아버지. 아니 무슨 뭐래요? 이리 오너라. 아니 뭐가 있어요? 우리 제비꼬리를 깎아낸 다음에 박디를 채워보지 않겠니? 박디를 채워요? 그러다 군손이 튀는 날엔 온 공장이 하늘로 날아날 텐데
원 망할 녀석. 나하고는 말할 재미가 없다. 자, 아버지 좀 보자요. 하긴 아버지가 전동기 박사인데 우리 이거 당장이라도 해볼 테면 해보자요. 당장이라니. 기술 검사를 하고 설계가 돼야지 더 많은 깎아내겠냐? 그런 거 인철 기사를 만나보세요. 임철 기사? 예. 기사들이 웃지 않을까? 아버지도 참. 이건 우리 공장에서 이 위성을 쌀린 거나 갖다가 떠들지 않나 보세요. 뭐 위성? 예. 이거 너무 올라간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네. 낡은 걸 버리는 데야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게 없지 않나. 어리석게 재무덤을 파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도 봐야지. 인철이 문제가 복잡한데 운숙이는 왜 자꾸 묻어다니나. 배경이 드르르한 처녀들이 디디고 쌓였는데 하필 힘도 없는 과부의 딸을 골라가지고. 네, 뭐 사생활에서까지 먹으라를 타산하라는 건 아니네만 인철이 하는 일이 모두 이 모양이거든. 응? 아버지 어딜 급히 가세요? 인철 기사를 찾아가는 길이다. 인철 기사요? 힘을 내세요. 난 모든 걸 포기했어. 아니 뭐요? 요새 난 희망은 사라지고 살기가 괴롭소. 왜 그리 약한 소리를 해요? 아니요, 그만둬요. 내 이제는 모든 게 끝장이요. 아이 참, 꼭 3살 난 어린이 같아. 과언 지치면 돼요. 어떻게? 괴로워 말고 어서 힘을 내세요. 원삼 아버님이 설비를 살릴 방도를 찾았는데 어서 도와드리자요. 그래야 용서도 받고 당에서 바라는 중량비를 뽑아낼 게 아니에요. 영감소리는 하지도 마오. 제발. 네, 난 사실 그 아바이를 믿어온 게 분하고 버림을 받은 게 가슴에 내려가지 않소. 사람을 구하자는데 그 아바인 후가가 두려워서 수표도 하지 않았어. 제발 끼어들지 말고 집으로 내려가오. 무슨 말을? 은숙이냐? 저녁 안 먹고 어디 갔댔나? 어서 내려오라고. 예, 저녁 가져놓으라. 예, 안 먹겠어요. 왜? 그래, 인철이를 만나고 오는 길인가? 네. 전 정말 어째서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휴가 기간에 자리를 잡고 어머니를 아주 여기에 모시자고 했는데 인철동의 일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지.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또 생겼나? 오늘 사고 심의를 했답니다. 누구 하나 인철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더군요. 그 사람이 땀만 먹고 그런 게 아니니 너무 상심 말게. 내일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의논해 보세. 왔다는 소리는 들었어. 집에 좀 들리지 않고. 자, 앉어. 그래, 휴가는 다 놀았어. 아직 이거 사고 때문에 일이 공교롭게 됐구만. 말씀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뭔데? 설계를 개조하면 인철동무가 잘못을 용서받을 텐데요. 용서를? 네, 수리공 아바이가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 문제요? 현장에선 무척 기대하고 있는데 은숙이, 장차 가정을 이루자면 서로 뜻이 같아야 하지 않겠나? 진정으로 인철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네, 사랑을 위해선 벙어리나 소개해질 때도 있어야 해. 이 문제가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건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는 거지. 인철이를 지지해 주라고. 그러긴 못하겠습니다. 좀
지나치구만. 털어놓고 말해서 인철이에게 다른 상대가 없어서 이렇게 사정하듯 하는 게 아니오. 엊그지만 해도 중매비들이 문돌 쪽에 불이 나게 우리 집을 드나들었어. 또 적당한 상대가 나선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운숙이가 정작 이렇게 찾아왔고 또 당사자들 정이 각별해서 저쪽을 타념했던 게 집안이 좋은 배경을 저버리고 운숙이를 군말 없이 맞아들인 인철이도 생각해 줘야지. 예? 저에겐 그런 동생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곰정당은 무타로 3마리씩이나 샀어요. 인철 기사를 집에 오라고 하지 않았니? 은숙이도 와 있는데 저녁이나 함께 하자꾸나. 그래요? 아버지, 지금 위간이에요? 고맙습니다. 저가 왜 이렇게 달려오니? 아버지, 운숙 언니가 가버렸어요. 가버리다니. 운숙 언니 인철기사 동무와 몹시 싸운 모양이에요. 양같이 어린 사람들을 두고 무슨 허튼 소리냐? 야, 운숙 언니 울면서 갔어요. 그 사람에겐 다른 여자가 있대요. 뭐라고? 그 언니의 진정을 어쩌면 그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제비거리고 참새거리고 이젠 전 그런 걸 생각할 경황이 없습니다. 아바이 수표 하나로 제가 죽고 사는 건 아니지만 같이 일하던 처지에 이건 너무 냉담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오늘 기사동무를 다시 보게 되오. 기사동무도 당증을 받아 안을 땐 당을 받들어 평생을 살려고 결심했겠지. 그래, 무엇으로 받들겠소? 우리 당원들에게 1000만 년의 돈이 있어 돈으로 받들겠소? 산을 떠넘길 힘이 있어 힘으로 받들겠소? 양심밖에 가진 게 없으니 그것으로 받들어야지. 당 앞에 깨끗한 양심이 당원의 미천이고 목숨과 같은 건데 그걸 어디로 비다니? 그래, 양심을 죄버리고 수표를 비라리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소? 아버지, 인철기사가 뭐래요? 아버지,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겠어요. 똥은 무슨 허튼 소리를 해? 이것도 설계야? 그럼 뭡니까 이거 설계를 쬐던지면서. 아마 박사가 한 설계라면 부기사장 동지가 반대했겠어요? 이걸 사람이 호주라니. 도포놓고 깔보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어디? 아니, 똥만 못해서 인철 기사가 손을 뗀 줄 알아? 어? 어디에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어르신 무슨 상관이에요? 썩 나가지 못해. 또라요 아버지가. 나가긴 왜 나가요? 난 방주가 들어왔지 이렇게 모욕을 당한 자가 오진 않았어요. 녀석, 어디서 대답질이? 너 왜 그러니? 아 이거야 어디 좀. 야, 넌 직장에 나와서도 버릇없이 여기가 뭐 집안인 줄 아니? 아 너희도 한번 좀 들어가봐 어찌나. 아, 참. 면치 않은 자식을 두다 나니 이해하시오. 근데 내 생각에도 잘만 하면 전동기를 개조해냄 듯 한데요. 그래서 아들을 뒤에서 추동하시오? 추동이야 뭘. 아바이가 도대체 뭘 안다고 개조여 모여 하시오? 예? 전동기 문세에 밝은 사람들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설비인데. 그래,
명색이 부기사장이라는 사람이 아이들 공명주의에 맞장구를 치라는 겁니까? 가서 아들 교회나 똑바로 하시오. 아니, 야, 이놈아, 어쩌자고 이 발통을 들부시냐? 어? 아 그럼 어떡해요? 전동길 영광로에 쳐놓을 바에야 우리 설계대로 개절먹었어요. 누가 영광로에 쳐넣어? 누가 널 들어 발통을 들부시랬어? 어? 아니, 세령을 조광장으로 해요? 단례를 시키자는 겁니까? 예. 운영공이 할 일이 있어? 빈둥거리지 못하게 동원시켜. 아참, 부기사장이 되게 노하셨군. 부기사장이 당신의 뺨을 못 쳐서 막내한테 화를 입혔수다. 제발 좀 간참 마시고 봐도 못 본 척 하시구려. 그저 수곡수곡 시키는 일이나 하면 왜 미움사겠소. 세상에 당신 같은 일은 없어요. 제 몸도 편치 않은데 구박을 받으면서. 너 친년 좀 잠잡고 있지 못하겠어? 예, 됐수다. 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기사장이 주광장으로 보내면서 그래? 너 정신 차리라는 거야. 아니, 넌 뭐가 혼자나서 툴툴거리니? 너 같은 건 조광장에 대실 자리가 없어. 누인 좀 가만히 있으라. 대답질 하겠니? 입이 붙었다고 말은 못할까? 넌 아직 멀었어. 벌써 영광로에 12번도 들어갔을 전동기가 어떻게 숨이 붙어 있는지 네가 알기나 하니? 아버지랑 제철소 첫 당원들의 피로 오늘 이때까지 돌고 있어. 어서 저녁 자시오. 어서 잡수구려. 참, 당신도 세령일 조광장이 보낸 것 때문에 뒤에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 설비가 섰는데 그럼 놀린단 말이오? 할 일이 없어서 청각을 보냈어요. 아니, 그건 왜 당신이 따지고도? 따지기야 뭘 따지겠어요. 뭐이? 말밥이 오르는 게 무섭지도 않으세요? 난 내가 말밥이 오르고 뒷소리를 듣는데도 이렇게까지 불안하진 않겠어요. 은숙이도 이젠 우리 집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아니 글쎄 무슨 소리를 했길래 울면서 갔겠어요. 예. 세옥이, 인철동무는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인철동무는 처벌을 기다리며 괴로워하고 있어. 자기를 도와줄 힘도 없는 내가 곁에 있는 것을 귀찮아하는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어 서둘러 떠났다. 장차 우리 일은 어떻게 될지. 에이구, 원숙이만 나무랄 일이야, 이건. 그 어린 가슴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젠 영감이 그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 싸요. 원 사람을 건지는 일에 이름 석자가 뭐길래. 그것도 수명이 다 된 전동이라면서 왜 수표를 안 하지요? 그까지 수표하는데 품이 들어, 돈이 들어. 남들이 뒷소리하는 줄.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일이 사람을 구하는 어른 길이라면 아버지가 수표를 안 하셨겠어요. 넌 그저 아버지 욕설이냐? 그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생각해봐라.
아이가 어떻게 예, 책임비서 동지를 좀 부엌밭에 나가고 안 계시는데요? 오늘 밤엔 돌아오시나요? 글쎄 말입니다. 참, 내일 아침에 와서 만나시죠. 예, 꼭 만날 일이 있어서. 그럼 저리 가십시오. 예. 아, 원산 농무가. 자.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무슨 일로 이 밤중에?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다녀서. 뭔 별 말씀을. 자, 들어가십시다. 예. 자, 드십시오. 그 인철 기사를 좀 용서해 주셨으면 해서요. 원산동문 그 사람을 구하자는 문건에 수표를 거절하셨다면서요. 예, 전동기를 버리자는 건에 차마. 아, 그걸 버려서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야 그보다 더한 것도 아깝지 않겠지만 그 수표 노름이 도무지 내키지 않아서 어떻게든 전동기를 살려야 리루를 뽑지 않겠나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다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가늠이 안 가늠한요. 그 사람도 당을 믿고 어려운 일에 손을 댔던 건데 얻은 게 처벌뿐이라면 장차 젊은 기술자들이 눈치 노름을 하면서 쪼물짝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자식들을 길러보니 그저 자식이란 못된 짓을 해 어머니 품에 걷어안고 있어야 주제비 들지 않고 길을 펴고 삽디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에게 허물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당이 죄버린 사람을 누가 곱다고 하겠습니까? 내 머리 허연 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철소 당원들 앞에 용서를 빕니다. 아바이, 방절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저 역시 한 당원의 운명을 놓고 답답한 가슴을 풀 길이 없어 하던 참입니다. 사고심의위원회에서는 동매에게 해당한 법적 처벌을 적용하겠다는 걸 제기해왔소.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사고를 통해서 동무가 찾은 교훈은 뭐요?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중불나게 나서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동문 외 당조직 앞에서 꿰어진 소리를 하오. 응석을 부리는가? 당조직이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응석을 부리겠습니까? 전 응석을 받아줄 사람도 동정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고를 치니 모두 죽일 놈 살릴 놈 닭달질을 하지요. 전 중량 내려가 나오지 못해도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미워서 나섰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던 원사마바이까지 외면할 줄은. 전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만하오. 동문 그 원삼 노인의 가슴 속에 뭐가 끓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오. 제철소 수천 명 당원 중에 그 한 사람이 동네 정책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밤새껏 비일 맞으며 당위원의 담벼 밑에서 날 기다렸어. 그래, 동문 그 시간에 잠을 잤겠지. 그런데 사람을 잘못 봤다고? 동무야말로 사람 복을 타고났단 말이오. 사람 복을. 동문 그 노당원을 다 알자면 아직 멀었어.
그는 바로 40여 년을 하루와 같이 그 전동기와 함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요. 저기 미소 동지, 존 원삼 아바이를 정말 잘못 생각했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인철동문 동물 위해 그토록 애쓰는 원삼 노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하오. 예, 지금도 동맥에 힘을 주고 사랑을 지켜주자고 원숙이를 찾아갔단 말이오. 인철이를 용서하고 속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생각이 짧으면 이끌어줘야지. 제일 가깝다는 은숙이가 그렇게 돌아서면 그 사람의 심정이 오죽하겠나? 생각해보라고. 아버님, 전 오늘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절 만나시자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신 심정도 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찾아온 내 마음이 기쁘이. 지내보면 남녀간의 인정도 제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응? 의지가 돼줘야 진짜 인정이야. 어? 인철이는 마음고생에 시달리고 있네. 은숙이도 깊이 생각이야 했겠지만 어서 돌아가서 인철기사 동무를 도와주라고. 사람은 그릇이 커야 돼. 아버님, 전 사실 인철 동물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 동물을 저버리고 돌아선 지가 옹졸했습니다. 임자가 색시감을 아주 잘 골랐어. 예. 그 은숙이가 복이 드문 처녀라니까. 그렇지만 이제야 뭐 그림의 떡이죠. 뭘 그러고 있나 따라서지 않고. 자, 누가 왔나 보라. 자, 어서 들어가라. 어서. 아이 참. 원숙동 고마워. 나라의 철도군 술장들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중량미르를 하루빨리 생산해서 보내기 위하여 경력기사 신인설 동무는 전동기 개도 설계에 다시 착수하였습니다. 내가 골골았는가? 아니요. 아버님, 집에 들어가십시오. 밤이 깊었는데.
원하신 걸 찾았네. 조용해라. 내 안 자고 나왔니? 아버지가 안 오시니까 나오지요. 오늘 밤에 설계가 떨어진다. 그럼 설계실에 들어가세요. 이슬이 내리는데. 들어가야 방해나 되지 뭘. 어서 가자거라. 아니, 아버님이 아버님이 아버님. 내 그만 깜빡. 설계가 다 됐나? 네. 어쩌자고 밖에서 이슬을 맞고 계세요. 일 없네. 아버님, 다 됐습니다. 수고했네. 어서 들어가 봅시다. 이야, 사람이 배우긴 배워야겠어. 아버님, 그런데 8m 탄인반이 문제입니다. 이 전동기를 실어다 깎을 수도 없는 거고. 나도 그 생각을 했네. 그래서 이렇게 선반으로 깎자는 거네. 에? 아, 그러니까 이 곤양지차로 회전을 시킨단 말이죠. 그렇지. 야, 아버님, 제가 이 공연한 걱정을 했습니다. 내부 부에 올라가요? 예. 설계가 완성됐는데 아주 개조해 치웁시다. 거둬 주게. 아직도 정신이 덜 들어서 그런 걸 또 들고 다니나? 예? 내부 확신이 가요. 해보자요. 짐승도 한 번 빠진 함정은 피해간다네. 개조한다는 소문만 냈다간 대상 설비도 줄 텐데 누가 책임져? 나도 다 생각이 있었잖아. 기다려 보세. 국장동문 설비 실정을 빤히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 중량내로 계획까지 당장 불리면 어떻게 합니까? 황민웅, 방금 전화로 알아보니 설계가 신통한데 이달에 완성해서 생산해야죠. 국장농무 생산을 책임진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설비가 사람을 잡지 않나 두고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구만. 그러니 새 것이 올 때까지 앉아서 한가히 기다려보잔 말이오. 국장농무 황민농무, 새로운 전동기를 생산하려면 한두 달에 안 된다는 것을 동문 잘 알면서 딴 생각을 해서 되겠어? 당에서 동물을 크게 믿고 힘든 과업을 주었을 때 사는 보람이 있지. 믿음을 잃으면 결국 인생은 가련해져. 예. 동물의 부기사장 동무 말이오? 여기 있어. 인철기사의 설계가 희한합니다. 아마 부기사장 농무도 이 설계를 보시면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을 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 있어? 응? 나도 부기사장 농무를 생각해서 그럽니다. 현장 농무들과 맞섰다가 일이 성사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전을 더 빨리. 더 빨리! 아버님, 속도를 좀 더 높여주십시오. 빨리요. 속도 더 빨리! 아니 왜? 왜 그래요? 아와이, 왜 이래? 중전이 아닙니까? 스위치를 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왜 설비를 마음대로 해체하면서 이만 거요? 발기가 새로운데 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동문 뭐야? 주대없이. 당장 중지하고 현장 기사들은 내 방에 모여. 저 부이사장 동무, 나 좀 잠깐. 왜 그러시오? 좀 할 말이 있수다. 다들 내 발가 기다려.
너도 좀 나가 있거라. 부기사장 동무, 어서 스위치를 넣수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이시오? 여러 말 말고 어서 스위치를 넣소. 말대로 전동길 잡으라는 겁니까? 전동기를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폐기를 내자고 했소. 여보 이거 부기사장은 그래 새 것이 올 때를 앉아 기다리자는 거요. 딴 길은 없지 않소? 당신의 몸뚱아리가 몇 푼짜리나 되길래 1,000만금짜리 재산을 내버려 당신 하나를 사자는 거요. 여보시오, 누굴 도둑놈으로 하오? 에? 도적놈보다 더하오. 지금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밑빠진 물독이 되고 있단 말이오. 그만하시오. 그래 설비를 살리면 모랄이 있을까 해서 열정이시오. 네, 이제야 당신의 본색을 알겠소. 독소에 번들거리는 도금치란 너저란 가짜. 이 영감이 점점 말이면 다 하는 줄 아오. 당신 같은 사람은 저 하나만 편할 수 있다면 나라가 거덜이나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이요. 당신도 이 땅에 태초를 묻은 사람이겠지. 그래도 입만 벌리면 먹으랄 소리를 해. 그래, 먹으랄이 없어서 은숙이를 내쫓았소. 네, 오늘까지 대가를 바라며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충신을 보지 못했소. 나도 일하자는 사람이요.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부기사장 너무가 진에 과했습니다. 당문 뭐야? 나가. 아원 짜증을 왜 내십니까? 요걸 좀 보십시오, 요거. 원사마바이가 깎아낸 절삭밥인데 매미 날개 같다니까요. 이렇게 고종자와 회전자 사이에 5미씩 깎아내서 공국을 보장하고 곤손이 박디까지 채운다니까 아마 전동기가 신품에 못창이 됩니다. 이제라도 수습을 하십시오. 전동기가 살아나면 멸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 제발 그렇게 이러지 마. 참 자요. 잘못 생각했다면 그뿐이 아닙니까? 웃는 낯에 침을 뱉겠습니까? 아, 절친이요. 둘 다. 저쪽부터. 못하려고 왔니? 정황장을 비워놓고. 아, 부기사장 동지가 전동길 개조하는데 책임 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뭐 가보라고 하더만요. 내가 없으면 뭐 일이 잘 안 된다나요? 이걸 좀 봐주십시오. 뭔데? 이번 전동기 개조에서 공로 있는 놈들 명단 저안입니다. 동력과의 혁신자들이요? 예. 졸업식 날엔 혁신자들을 앞자리에 세워달라고 텔레비 기자가 부탁하더만요. 꽃다발도 듬뿍 안겨주고 말입니다. 그래? 예. 아니, 왜 원사마바이가 빠졌어? 여기선 할 일도 다 끝났으니 제강수 확장군사장으로 지원 가겠답니다. 긴 공일선이 바르다는데 도와줘야 한다면서. 여보, 그렇다고 그 아바 이름을 빼면 돼요? 에? 아버지, 확장공사에 꼭 가야 해요. 가야지. 여기가 이제 일이 끝나지 않았냐? 여보, 시작하죠. 예. 갈아입을 내일부터 넣으시오. 네. 여보, 내 현장에 좀 갔다 와야겠어. 도구를 안 가져왔구만. 졸업식이 당장인데 하필 아버지가 도망가셔야 해요. 졸업식이 하면 되지. 애비가 꼭 있어야 되니? 예, 어서 빨간 약이랑 아버지 가져가실 약을 좀 꾸려라. 들었니? 먹었니? 어머님, 가슴 아프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그저 남 좋은 일이나 하시지. 그렇게 애쓰며 되살린 전동기인데
남들은 꽃다발이에 훈장에 하면서 들썩에서 돌아가는데 왜 하필 아버지만 빠져야 하나요? 그만해라. 평생을 그렇게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어쩌면 늙은이가 요구한다고 그냥 보내는 사람들도 갖고 갔죠. 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제가 오늘 당년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살아온 일생을 놓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준엄한 나날에 흘린 피와 수십 년 동안 쏟아부은 땀으로 사천마력 전동기는 오늘도 살아있지만 세상은 아직 저희 아버지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무덤 속에 들어가신데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준엄했던 일시적 후퇴식이 전동기를 구하기 위해 40여일간이나 지하에서 물을 푸며 시련의 나날을 보내던 저희 아버지는 이미 문제가 재진격해 오는 걸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흘러간 2년 세월에 이어 군복을 입은 아버지는 담가에 실려 제철소를 떠난 지 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전동기는 살아났지만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당증을 받아 안는 날에 아버지가 만들어준 당증 주머니를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은 언제나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생을 다 사신 아버지에게 위안이라도 드리고 싶은 자식의 심정에서 이 글을 씁니다. 이번 대형 강제 생산 기지를 꾸리는 전투에서 저희 아버지가 기울인 노력이 또다시 파묻히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바이, 저 다리아가 누구 거주세요? 아니야. 됐다. 아바이, 인철 기사는 오늘 껐속에 묻히겠지요? 그럼 그 사람이야 금방 석도 아깝지 않지. 모든 사람이 다 인철 기사처럼 그렇게 어려울 때 몸을 내리고 일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순이가 오늘 정말 좋은 말을 했다. 네 왜 그래? 미워서 그래. 아버지가 미워서 그래. 예. 너 편지 지웠니? 아니? 아, 무슨 편지게? 아버지, 편지 지웠어요. 이건 말이냐? 이런 건 뭐하래 써느냐? 전 아버지가 살아오신 생각을 하면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진 머리에 흰서리가 덮이도록
평생을 한 모양으로 살아오셨지만 남은 게 뭐 있어요? 네. 세상에 남을 속여 먹는 사람도 있고 해놓은 일 없이 쌀과 돈을 타먹으며 마음 편히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먹으라기 없을 땐 몸을 빼다가도 먹으라리 있어 보이면 목숨이라도 내댈 것처럼 판을 치며 돌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 10번 죽어도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아버지처럼 순진하게 사신데 이름 석자도 남는 게 없지 않아요? 네. 그래, 애비가 남을 속여먹고 먹으라를 바라지 않아서 몸살이냐? 네. 내가 당증을 맨 지 몇 해나 됐길래 벌써 당도직 앞에 그따위 교만하고 건방진 편지를 낼 생각을 했냐 말이다. 내 너를 금옥같이 길러 당면의 문 안에 들여세울 때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했다. 어린 내 품에 참답게 살라고 당증을 소중히 안겨준 당이 하도 고마워. 내 한 생을 뜻있게 다시 살고 싶었단 말이다. 아버지. 난 당초에 보탬을 주자고 당에 들었지 내세워 달라고 당에 들지는 않았다. 헌데 보탬은커녕 받아 하는 게 더 많은 우리가 아니냐. 당에서 알아주면 됐지 그 이상 뭘 더 바라겠니? 아버지, 제 생각 짧았어요. 아버지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내 마음은 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눈부신 훈장도 소문난 이름도 아니다. 이름 석자가 아무리 중타해도 노동당원이라는 소중한 이름에 피할 수야 없지 않느냐. 응? 오늘 응당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에겐 그런 힘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오늘 응당 우뚱가는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전동기 계절을 발견했으며 어리석게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계절을 위해 애를 쓴 김원삼 아바입니다. 우리 제철소 사람들은 적들이 강점했을 때 지하연도에서 전동기를 구원하고 희생됐다던 그 이름 없는 애국자를 35회가 지났으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애국자도 다름 아닌 원삼 하바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응당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축하를 받아야 할 원삼하바이는 지금 그 어떤 평가도 바람이 없이 연로한 몸이지만 당이 부르는 곳으로 선참 떠나갔습니다. 세상에 사심 없는 꽃들도 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기도도 하고 꽃 속에 보이지 않는 냄새조차 향기를 떨쳐 제 존재를 자랑하거늘 어찌하여 인간이 세월의 눈빛 속에 위훈을 묻어두고 한 생을 하루같이 살아온 것이며 아, 그때
자태는 참된 당원이기에 위훈 속에 살면서도 평범한 것이었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쓰시며 위민 헌신의 로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야는 김종훈 동지의 인민사랑의 자욱은 평양 곡산공장에도 용역히 새겨져 있습니다. 경야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6월 15일 비 내리는 궂은 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 곡산공장을 찾으시어 주치와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서종림 실장은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공장에 모시고 기쁨 드렸던 그날의 감격을 뜨겁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혁명 사족교양설과 연혁서 계시를 제일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사족을 뜨겁게 전하는 자료들을 봐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족 자료들이 정말 많다고, 앞으로 공장에서는 혁명 사족 교양설과 연혁서 계시를 통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공장의 노동 계급이 공장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현대화 정령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국산화 비중이 95%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공장에서 설비 국산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 정책을 가장 정확히 관철하였다고 평양 곡산공장은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가 실현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공장에서는 설비들을 국산화하고 현대화하게 한 사업을 통하여 3대 혁명을 다그치게 한 투쟁에서 기치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을 국산화하고 현대화하게 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다그치는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엄격한 품질검사 체계까지 확립해 놓음으로써 노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 능률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그날 공장의 이런 것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 증명과 생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바로 여기 새로 꾸린 종합분석실에도 들리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종합분석실을 꾸린 것만 봐도 평양곡성장이 전국에 머뭇날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공장을 개관하면서 분석 설비를 거의 다 국산화했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원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곡산공장은 주치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본보기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표준으로 내세울 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는 최상 최대의 용의도 안겨주셨습니다. 현대화된 생산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것이 바로 기술혁명이라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들을 국산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 사람들이 사상도 개조하고
기술 개선도하며 생산 환경,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일석다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 공장은 돌아볼수록 자랑거리가 많다고 거듭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구자의 용예를 높이 떨쳐가기를 바라시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평양 곡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생산공정의 정보화, 자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지금 평양 곡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를 뚜렷한 생산 성과로 맞이할 요리에 넘쳐 당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날이 날마다 혁신적 성과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할 때 대한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지금 각지 농장들에서 밀보리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종경군안의 농장들에서 앞구루 밀보리 농사에서부터 다수확을 이룩하기 위해서 수확 전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밀보리 작황물 그대로 알곡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자면 수확 시기를 정하는 문제, 탈곡과 건조를 잘하는 문제, 이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쟁점해서 현재 지금 이 밀 생육 상태로 보면 천알 지량이 올라가고 수확과가 올라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날씨 변동으로 해서 이거 낮에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막 벗어나니까 밀 상태로서는 지금 가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 분수익 간수, 일한 간수를 해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그와 맞게 호남 농장과 향동 농장을 비롯해서 군안의 다른 농장들에서도 밀보리 밭들에 대한 관수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밀보리 가을을 적기에 끝내기 위한 준비 사업도 함께 내밀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오류남새 농장에서 밀 수확 시기가 다가오는 데 맞게 농작물의 초날 질량을 누리기 위한 비배 관리를 보다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습니다. 저 농장 쪽으로 평균 본다면 이삭당할 수가 벌써 33알 내지 36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비배 관리 잘해서 완수확을 먹는다면 지난해보다 종당 0.5 내지 0.7톤을 더 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농기계들의 수리 정비와 건조장 보수 정비를 예견성 있게 진행하면서 수확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류포구역 대현 남새 농장에서는 우랭이 유기농법 도입 면적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조기 물 말리기가 끝나는 차례로 정보당 5g짜리 우랭이를 1만 마리씩 놓아주고 있으며 우랭이 양식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다음에 쓸 우랭이 종자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원들의 말에 의하면 농장에서는 5년 전부터 우랭이 유기농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벼가을을 할 때 보면 우랭이를 놓아주었던 논에서는 놓아주지 않았던 논에 비해 알곡 소출이 종보당 수백 킬로그램 정도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증산조력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를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려는 열의가 나날이 거저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년 기간 여러 단위에서 이룩된 증산조력 경험들에 대해서 방소연 기자가 취재한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한 당의 사랑이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서 제품마다의 최대의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평양 학생협업공장에서는 증산조력운동을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사배로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이자 중산이고 전략인 것만큼 공장에서는 모든 제품들을 합격품, 일등품으로 만들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능공들을 실천 능력을 겸비한 인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올해 상반년만 해도 지난해보다 기능공 대료를 1.6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의 현대화가 우리 생산의 양과 공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번 배열 방법을 받아들이고 각종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설비 현대화 사업에 힘을 넣는 과정에 지난해에 비해서 실수율을 5% 이상 더 올리고 노동 생산 능률은 2배로 상승시켰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 강화와 과학기술에 의거한 증산 절약 운동. 바로 이것이 기자가 취재한 평양 학생협업공장의 증산 절약 경험이었습니다. 문화인쇄공장 랑랑 군공장의 증산 절약 경험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철저히 발을 붙이고 절약 예비를 탐구동원하면서 직장별, 작업반별 경쟁 열풍을 일으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생산을 진행할 때보다 부지는 누리지 않으면서 더 적은 인원으로 생산량을 장성시켰습니다. 연속 공정으로 된 흐름식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가지고 부지를 전략하였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설비 한 대당 생산량률을 3배로 이렇게 생산 설비의 현대화 국산화를 증산 절약의 기본 방도로 내세운 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 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지, 노력, 원가 절약형의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생산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생산량을 3배로 창성시켰습니다. 또한 8년 전부터 이 공장에서는 제자원화 생산 공정을 확립해놓고 여러 형태의 포장 용기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돼서 공부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과 현재 원가를 20% 절약하면서도 생산량은 2.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공장에서는 건물의 지붕에 70여 개의 태양빛 전지판들을 설치해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한 해 평균 6,000kWh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평양 지역기자재 공장과 보수 예비 기동대 태양열 설비 보급사를 비롯해서 상반년 기간 증산 절약에서 좋은 경험을 이룩하고 있는 단위들을 보면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예비와 방도들은 누구나 관심하고 주의를 걸면 공간은 평면적으로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걸었어요. 치약주부와 칫솔들을 회수하는 체계를 세운 데 기초하여 제자원화 생산 공정을 해마다 기간식으로 합병하여 그것은 증산 절약을 대하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태도, 일본세였고 보다 중요하게는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키고 과학기술의 의거에서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하면서 자기 단위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지고 완강하게 내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위들의 경험은 증산 절약이자 애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부단히 사색하고 일관하게 집행해 나갈 때 생산 장성과 단위 발전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복변 라선 씨와 평양시를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우리 텔레비전으로 꼭 소개해달라고 거듭 요청이 들어온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평양시 모란봉구역 소흥동 42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김용희 어머니입니다. 김설성 기자가 김용희 어머니를 취재했습니다. 라선시에서 한 생을 여성 안전원으로 복무한 김용희 어머니는 지난 40여 년간 19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수많은 전쟁 노병 용의 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올해 63살인 그는 2년 전에 제대돼서 지금은 딸과 함께 평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용희 어머니의 딸인 리송미 여성입니다. 그는 자기 집의 유다른 가정사에 대해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김용희 어머니의 아버지는 반일애국 열사이고 안전원이었던 그의 남편은 30년 전에 순직한 열사였으며 그의 외아들마저 조국보위의 길에 한 몸을 바친 영예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 어머니는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남이 잘 되는 데서 자신의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안전운으로 사업하던 때의 김용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는 18살 처녀 시절부터 데려다 키우던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남편이 순직한 후에 더 데려온 16명의 아이들, 이렇게 19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 사진들은 25년 안전원 복무 기간에 용희 어머니가 스스로 맡아 돌봐준 전쟁 노병들과 용의군인들입니다. 그는 기자에게 자그마한 수첩들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집 주소, 생일이 적혀 있었고 그들을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취재 당시 그는 12번째 손주의 돌생일 때문에 황리남도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2명을 데리다가 한 집안 사람들과 친형제 지간에도 때로는 의견 상의로 얼굴을 붉힐 때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과 혈육보다 더 가깝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인지. 이것이 취재 전 기간 같은 여성으로서 가정 부인으로서 기자가 생각한 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자를 찾아와 김용희 어머니에 대해 남의 아픔을 보고는 외면할 줄 모르고 그 불행을 함께 겪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참 특이한 여성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그에 대해 마치 나무 위에 태어난 사람 같다고, 나무 위에 자기를 바치기 위해 한 생을 사는 사람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인생관, 가치관, 행복관은 과연 무엇인가? 취재를 심화시킬수록 기자는 그의 남다른 행복관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의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제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 그대로 그는 명예와 재부를 놓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그 불행을 가져주는 데서 바로 가장 큰 만족과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반일애국 열사인 아버지와 순직한 남편, 용의 군인이 된 아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주위 환경과 그의 소행을 통해 이런 남다른 인생관이 훌륭한 가정교양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으며 바로 그래서 그의 모습이 자기를 초월하여 동지들과 집단, 나라를 위해 바치는 헌신과 양심을 가장 감 높은 것으로 간직한 애국자의 전형으로 비춰들었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자기 한 생을 바쳤지만 그가 바친 인간의 진정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적 인간관계를 알게 해주었고 집단과 동지들의 뜨거운 진정과 힘에 대해 알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들을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신성하고 고귀한 부름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뜻과 정의의 하나로 된 인간관계,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야말로 진정한 애국의 힘이고 불가항력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수령이 걱정하는 문제, 당에서 가슴 아파하는 문제를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는 김용희 어머니의 인생에서 기자는 혁명적 인생관의 근본 핵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사위와 집단을 위해 바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된다는 이러한 생활의 진리, 참다운 인생관에 대해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당에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어머니로 불리우는 김용희 어머니의 인생관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2023년 12월 김용희 어머니는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대표로 참가하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는 나무리에 사심없이 자기를 바친 한 생으로 가정과 사회 앞에 떳떳했고 당과 조국 앞에 떳떳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이 나라 어머니들의 전형으로 인생의 가장 높은 영광의 절정에 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습도가 높아서 낮 동안에는 더운 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6월 중순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전국 일평균 대기 상대 습도를 보면은 15일부터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습도가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로 해서 아침과 저녁에 비해서 낮 동안에는 더 더운 감을 줬습니다. 앞으로 평년을 기준으로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비가 자주 내리면서 전국 일평균 대기 상대 습도는 여전히 75% 이상으로 유지되고 또 여기에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양부문과 가정들에서는 식료품들의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농업부문에서는 가을한 밀보리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또 농작물들의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산발 쪽으로 한때 2 내지 5mm의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4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여독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19일 밤부터 20일까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개성시에서 100 내지 150mm,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mm 정도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아침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에게 쓰나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평원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소위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 수욕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남동풍이 밤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밤이 황해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평원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4분 특집 불굴의 공격 정신으로, 9시 44분 연속 소개 편지물 위민 혼신의 자옥 새겨진 곳에서, 10시 11분 소개 편지물 명남산 선풍금이 전하는 이야기, 10시 46분 소개 편지물 한 노당원이 걷는 강선길, 11시 특집 날로 우심해지는 재성 이상기 이후, 11시 9분 박문기 구장군을 찾아서, 11시 29분 특집 민들레 학습장에 깃든 사랑, 이 대기념비적 건설장에서 하루라도 빈 날이 생겨 어버이 수영님을 모실 그날이 늦어지면 어쩌겠는가 하는 근심이 늘 뒤따른단 말이야. 12시 3분부터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하루. 뛰기야 뛰지. 13시 29분 소개 편지물 상원 노동계급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미동, 13시 44분 건강과 생활 섭생, 늘 관심해야 할 고혈압, 13시 52분 텔레비전 무대 노동당원의 삶, 14시 48분 소개 편지물 학원집이 전하는 이야기, 15시 23분 소개 편지물 한 할머니